극한 상황에서 자신도 굶주림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힘든 동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믿기지 않는 감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세워진 수용소에서 수인들은 훨씬 인간적으로 되어갔다는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에서 프랭클에게 갈림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 좋게 그는 죽음의 줄이 아닌 연맹의 줄에 섰던 것이지요.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그냥 독일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생명의 줄이 된 셈입니다. 딱 한 번 지시를 어기고 다른 줄에 섰는데 직감적으로 줄을 바꿔 선 게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줄은 바로 가스실로 가는 줄이었지요. 한 번은 프랭클이 장기간 고된 생활로 알아눕게 되어 4일간의 요양명령을 받게 됩니다. 식사는 반으로 줄였지만 일을 안 하고 점호도 빠지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했다고 수레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가 만연하여 의사가 필요한데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전에도 비슷한 일로 차출된 이들이 가스실로 끌려간 일이 있어 동료들은 못 가게 했지만 그는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도 그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기아로 죽는 환자가 속출하자 수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뇌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세계를 투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높은 차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고뇌를 받아들이면 맑은 행복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또한 여기서 자기 초월의 경지를 느낍니다. 진실로 자신만 생각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도 굶주림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힘든 동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믿기지 않는 감동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세워진 수용소에서 수인들은 훨씬 인간적으로 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무거운 발을 이끌고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서 밤사이 고인 빗물에 마른 나뭇가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 좀 봐. 렘브란트의 풍경화보다 아름답잖아. 곧 쓰러질 듯한 깡마른 심신에서 어쩌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프랭클은 깨닫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힘은 강한 의지나 튼튼한 몸이 아니라 섬세한 감성에서 우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정초가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쯤 전쟁이 끝나간다는 소문에 은근히 희망을 걸고 있다가 막상 그날이 와도 아무런 낌새가 없으니 희망 대신 절망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예 희망과 자신을 송두리째 버립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희망 고문의 위험이요 허구입니다. 여기서 희망,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 어떻게든 절망 속에서 살아갈 기둥을 찾아야 했습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든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는 확고부동해야 한다고, 인간의 본성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지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닌 전 우주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지각한 사람만이 활력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수용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둘러 집에 갈 생각조차 않고 마치 수용소가 보금자리인 양 밖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이면 다시 수용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진짜 극한 상황은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해방 후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된 상태라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는데도 프랭클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앓고 있는 이 병은 무엇일까? 프랭클이 환자들을 줄곧 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삶의 의미나 목적 상실이 그 주된 병이었습니다. 살 기분도 안 나고 공허감, 허탈감에 빠져 도피적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등장하는 니트족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직업도 없고 구하려 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고 부모 밑에서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고 있는 청중년들 말입니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입니다. 결국 자신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하고 사회의 비관주의를 만연시킵니다. 이 세계나 인생, 인간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다 솟아나는 용감성, 적극성의 싹도 싹둑 잘라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며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말로 무기력한 핑계를 대고 피곤합니다. 죽음이 도사리는 캄캄한 절망에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지각으로 헤쳐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니트족과 같이 세상을 비관하고 사는 의미를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은둔 생활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복에 겨워 삶의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린 젊은이가 우리 주위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